네, 본격 초대해석 만나본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화면 상단 오른쪽에 보시면 아주 예쁜 한글로 광주 문화방송이라고 사명이 쓰여 있는데요. 이 글씨를 써주신 분입니다. 강병인 캘리그라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위에 이제 글씨가 보이면 좋은데 이때 말고 저희가 뭐 광고가 나갈 때거나 아니면 뉴스가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광주 문화방송 이 글씨가 이제 나오는데요. 아, 그걸 써주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저희가 웰컴티 드리면서 차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우리 아름다운 글씨에 대해서 또 한글의 소중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잔 드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그 웰컴티 찻잔도 뭔가 한국적인 미가 담겨 있는 그런 네. 찻잔입니다. 네. 예. 자, 이 캘리그라피라는 게 그리스어로 아름다운 글씨이고 네. 또 캘리그라퍼가 아름다운 글씨를 쓰는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 작가님께서는 멋글씨 작가로 불리기를 원하세요. 네, 예,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소개한 대로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용어는 이제 아름답게 쓰다. 되게 이제 장식적으로 아름답게 쓰다인데 동양의 이제 서예를 영어로 번역하면 네. 캘리그라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이제 이 캘리그라피라는 용어의 출발선은 사실 우리 말과 글이 가지고 있는 뜻을 또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글씨로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네, 당연히 이제 서예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들 작업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한자보다는 한글이 먼저여서 네. 굉장히 그 한글을 우리가 이 글씨를 쓰면서 이 캘리그라피라는 어떤 영어를 쓰고 있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들 처음부터 어떤 뭐 멋지 글씨, 손멋 글씨 또는 일반적인 그냥 글씨라는 용어도 저희들이 쓰다가 네. 근데 한자의 서예를 보면요. 서는 이제 이 글씨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얘는 순우리말로 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멋만 부리는 글씨는 아니고 음. 그 안에 어떤 서의 어떤 정신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말의 어떤 고음 이런 것을 이제 글씨로 담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멋글씨란 말이 네. 참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 네. 잘 지어졌네요.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캘리그라피를 우리는 이제 먹글씨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먹글씨를 쓰신 지 25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정말 긴 네. 시간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이제 글씨를 접한 것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서예를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서예라는 그 어떤 과정, 먹을 갈고 화선지에 글씨를 옮기는 과정들이 되게 저한테는 참 즐거웠고 네. 기쁜 일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글씨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정신적인 서성이라 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를 보면서 네. 되게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 시대니까 한자 서예가 많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저 한글 한자 서예를 한글로 바꿔보면 안 되겠는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로 또 오랜 생활을 하면서 이 전통 서예와 좀 더 다른 서예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네. 이제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디자인과 서예의 전통 서예와 어떤 디자인의 어떤 표현 방식을 이걸 두 개를 접목해 보면 좀 더 다른 글씨, 새로운 글씨가 나오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한글이 좀 뭐 멋이 없다는 이제 편견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어떻게 깨워볼까, 깨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제 먹것이라는 분야에 뛰어들게 네. 됩니다. 네.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또 모시기 힘든 이 멋글씨 작가가 되셨는데 많은 분들이 어떤 작품이 있지 어떤 브랜드가 있지라고 하는데 살짝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비싼 그 소주 네. 거기에 한글로 써져 있는 글씨가 우리 그 작가님 작품이니까 여러분들이 라고 대충 이렇게 좀 퍼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브랜드 상표 작품 이런 것들이 네. 있을까요? 그 한 20여 년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그 뭐
모든 이제 글씨 하나하나가 네. 되게 소중하고요. 지금 뭐 영화 네. 제목도 이렇게 와, 써주시고, 네, 네, 드라마 네. 제목도 쓰시고. 예, 지금 맞습니다. 정도전 저 글씨도 와. 우리 작가님 작품이네요. 네. 오, 미생. 예, 많은 분들이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와. 돼요. 네. 아, 오래전에 썼던 글씨입니다. 이게 오래됐습니까? 몇 년도 정도 저게 되셨나요? 2010년 전 글씨. 아, 오래됐고요. 네. 정말 글씨가 다 특징이 정말 저건 다르네요. 글씨가 아니라 어떤 조금 전에 네, 모양은 개 동물 모양이고 아, 개. 이거는 이제 황소 이 글씨입니다. 네, 야, 와. 다양하네요.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이상으로. 이제 제 글씨로 우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네네네. 네. 저건 이제 뭐라고 이렇게 스스로 와. 아, 네. 우선 뭐라고 이제 쓰셨는데? 꽃이라는 글자가 네. 한 번에 꽃이 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꽃도 네. 보면. 천천히 좀 그런 넘겨주세요. 네. 그 꽃이 맨 처음에 꽃이란 글자는 이제 한글의 첫 모습이기도 하고요. 네. 계절로 보면 겨울이고 네. 겨울 지나면 이제 봄이 오면 조금씩 이 땅이 얼음이 녹고 뭐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중간쯤에는 이제 한 4월, 5월에 막 아. 꽃이 막 활짝 핀 그 모습이고 글씨 하나로 어떤 네. 계절의 변화, 자연의 그렇죠. 변화를 느끼게 되는군요. 그리고 마지막 글씨는 가을에 이제 네. 그 꽃이 막 떨어지는 네네.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정말. 이렇게 쭉 작품을 봤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작품, 아 이건 네. 내가 써도 정말 명작이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 이제 이 그 먹글씨 작업은 이제 그 제가 쓰고자 하는 단어, 네. 뭐 글이나 그런 뜻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분석하게 되고요. 네네. 제품의 로고를 쓸 때도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누구에게 그 제품을 팔 것인가 네. 이런 대상을 철저하게 분석하게 되는데요. 사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아, 근데 이제 좀 전에 앞서 보신 그 엄마가 뿔났다. 저거는 사실 이제 국민 드라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가족을 위한 희생. 음. 근데 그것이 이제 저는 그 제목을 받아들였을 때 이 어렸을 때 제가 소를 먹이는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아. 그 소와 닮아 있더라. 네. 그래서 이제 소의 뿔처럼 뿔과 만들어- 모양으로. 네, 모양을 예,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됐지만 MBC 다큐 황하라는 다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글씨를 어느 정도 초창기였는데 그 다큐의 그 내용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항아의 어떤 거친 물살과 네. 또 하나의 그 항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대한 뭐 중국인들의 정신일까요? 네. 어리랄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그 이제- 생각이 좀 납니다. 네. 작가님 작품 보면서 생각나는 디자이너가 있는데 바로 그 이상봉 디자이너가 네. 한글을 소재로 네. 글씨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좀 알렸던 네. 그런 것과 약간 공통분모가 느껴지거든요. 예.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의 가치는 뭐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많다고 보는데요. 네. 아마 이제 크게 보면 이 세종께서 이제 글 모르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깊은 지극한 사랑이 있다, 네. 담겨 있다. 그리고 이게 그 한글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부터 쓰던 우리 민족이 써오던 말을 문자화, 시각화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정말 한글에는 우리의 어떤 삶과 정신과 이것이 녹아들어 있는 문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그 만든 어떤 원리들이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네. 자연의 이치를 그대로 끌고 왔지만 그 굉장히 또 이치에 다 맞아서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여타 문자와 다르고 그것이 한글의 또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전에 보니까 그 꽃이라는 글자로도 계절을 표현하셨잖아요. 정말 네. 꽃이 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밑에 춤이라는 글자도 정말 글자가 춤을 추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한글이라는 게 정말 예술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운 그런 글자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가님은 이런 한글의 멋과 매력을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한글은 이제 그 이 훈민정음 해대본이라는 것은 네. 한글을 세종께서 한글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 위한 소위 사용 설명서거든요. 그 해대본에 보면 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원리죠? 그 합의성음, 합의성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리를 첫소리, 끝소리, 또 중간소리, 그러니까 하늘과 땅, 사람으로 나누고
합하라고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누고 합해야만 소리가 나고 글자가 된다. 이 원리는 어찌 보면 세상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문자의 한글만의 독창적인 원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한글의 어떤 입체성, 네. 예술성, 가치를 만들어 준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네. 선생님이 쓰고 계시는 저 글씨는 네. 어떤 활동이죠? 저 글씨는 이제 그 얼쑤 좋다. 예. 오. 그러니까 이 좀 전에 말씀한 그 순천이 나간 소리꾼 배일동 명창과 함께 예. 공연을 한. 아, 공연의 네. 일종이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글은 얼자도 보면 초성이 이영이고 모음은 어고 종성이 니을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 초성과 중성, 종성 이게 관계가 있거든요. 야.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어떻게 부리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한번 볼까요? 애플 뭐 이렇게 보면 네. 이렇게 그 체계가 없습니다. 한글처럼. 네. 이렇게 회체를 해보면 한글은 분명히 초성은 하늘이고 종성은 땅이고 사람이 있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입체적이죠. 네네. 근데 여타 문자들은 한자 외에는 거의 이런 문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한글이 그런 어떤 이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구성이 관계. 딱 그렇죠. 맞아 떨어져 예, 있군요. 아주 조형적이고 독특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이 K-팝과 K-푸드에 이어서 네.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그 디자인 측면에서도 네. 한글이 저는 분명히 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글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장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 어느 현장에서요? 첫 번째는 이제 러시아 전시제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네. 2021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네네.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는 학생들이 뭐 1년에 1,500명이 대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각 대학의 한국어과가 많이 생겨나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스페인 문화원의 초대로 또 스페인을 방문했었는데 네. 그 제 한글 먹것이 전에 그 조그마한 갤러리에 20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줄을 서고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다고 제가 그 스페인의 어떤 유명한 작가도 아닌데도 이제 그만큼 한국어와 그 한글의 가치 또는 아름다움을 직접 한번 보겠다. 네. 이런 의지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또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네. 네. 인도네시아에서 역시나 이제 또 그 전시도 하게 했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생, 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막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그 미소와 기쁨이 막 녹아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한글을 써해주고 전시 작품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고요. 그런 그래서 부분에서 이제 가능성을 충분히 그럼요. 발견하셨군요. 이미 이제 한국어, 한글은 제2한류의 중심에 서 있다. 네. 네. 이렇게 봐도 뭐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먹글씨를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는 선생님이 계셔서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작품 활동도 굉장히 다채롭게 하고 계시고 책도 출간을 하시고 네. 전시회도 여시고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 앞으로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뭐 저는 이제 한글을 바탕으로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은 또 우리가 또 이 한글의 그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아직 네. 600살이 안 됐습니다. 1443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한글을 더 풍성하게 하는 과정들은 사실 한자 또 서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한글의 미래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늘 이제 중요한 것은 늘 이제 또 배우고 공부하고 네. 아. 그리고 이 한글의 진정한 가치, 한글은 막 아름답다, 한글은 세계적인 문자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네. 그것을 이제 찾고 그걸 또 글씨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네. 이제 네. 그런 부분들에서 더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글의 어떤 그 단순히 문자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좀 전에 계속 말씀드린 이제 예술적 가치도 네. 더 좀 키워야 되겠다. 네. 그런 이제 네.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본방을 사수하는 시청자분들, 사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글은 이제 우리 민족의 정신, 문화를 담고 있고 그것을 꽃피우기에 가장 적합한 문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주 MBC 문화방송도 우리의 어떤 삶과 우리의 정신을 꽃피우는 문화를 꽃피우는 그런 역할을 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겨울이 다가오지만 늘 봄날처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한글의 정말 힘과 또 계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또 한글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저희한테 짧게나마 많은 교훈을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강병인 멋글씨 작가 또 명장이시라고 아이고. 제가 표현을 해드리고 싶은데 모시고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